인사 업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회사나 조직에서 인사 업무를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별로 좋지는 않은데 월급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직장에서 자기 업무에 관련된 책을 10권 이상을 읽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인사 업무는 내게 적성에 절대로 안 맞아, 난 다른 걸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시간 경영은 사실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목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시간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최종엽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제 지금까지 인생을 3등분을 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인생의 1라운드는 이제 대기업에서 약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인생의 2라운드는 이제 40대 중반에 퇴직을 해서 한 15년, 16년 정도 HR 컨설팅 회사를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인생의 이제 3라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책도 좀 쓰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제 3라운드 인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나 조직에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인사 업무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차피 회사들에 가서 하는 일이 인사 업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인사 업무를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 업무를 별로 좋지는 않은데 월급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든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업무에 의미감을 더하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회사적으로 보면 혹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자기 적성 업무에 배치를 한다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게 일단 1번이고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적인 것을 하나 정도 말씀드려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인사 업무에 관련된 책을 10권 이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직장에서 자기 업무에 관련된 책을 10권 이상을 읽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출근해서 하루 정말 정신없이 보내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이러는 건데 언제 또 책을 읽어? 이러니까 이제 책을 안 읽는데, 근데 실제로 인사 업무 관련해서 책을 읽잖아요. 채용에 관련된 거, 면접에 관련된 거, 복리후생이나 급여 여러 가지가 많죠. 이런 것도 관련해서 정말 시중에 보면 좋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사서 이거를 깨알같이 잘 읽어보면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이 훌륭한 저자들이 썼던 그 좋은 책들을 읽어보면 거기서 몇 가지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의미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더 습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인사 업무는 내게 적성에 절대로 안 맞아, 난 다른 걸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일단적으로 전직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 만약에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그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 일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해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요. 퇴근하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한번 몰입해 볼 만한 것을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3년, 5년 꾸준하게 이번에는요, 이쪽 분야에 대한 책을 예를 들어서 30권을 읽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분야, 회사 들어와서는 인사 업무를 하지만 퇴근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이쪽 업무에 관련된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퇴직을 했을 때 이건 접어놓고 이걸 가지고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 관리, 시간 경영은 사실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목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 관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시간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생기면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들고요.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느낌이 드니까 목표 관리가 시간 관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책을 써야 되겠다. 저 이제 1년에 한 권 정도씩 이제 책을 이제 지금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썼는데 일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사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바쁠 텐데 어떻게 쓰느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책 한 권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일을 쭉 하면서도. 왜냐면 저는 늘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사실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A4 용지로 폰트식으로 2페이지나 3페이지짜리 글을 2장 반짜리 글을 50개만 쓰면 되걸라요. 그러면 책으로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의 글이 나와요. 50개 쓰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왜 일주일에 하나씩 2장 반? 이런 거죠. 금요일 날 저녁은 내가 2장 반짜리에 뭐 글을 써야 돼 라고 일단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도 포커스가 되는 게 요 주제에 대해서 금요일 날 쓸 글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되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요. 정말 우연하게 금요일 날 쓸 글거리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더라도 꼭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다니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분명하면 시간 관리는 어느 정도 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목표 관리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논어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공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근심 걱정 덩어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필류근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필류근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자님 말씀 들어보면 뭐 꼭 공자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누구의 삶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어른이든 아이든 다 사실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근심 걱정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논어에 나와요. 그게요. 정말 귀가 솔깃한 얘기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가까이에 있는 근심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 논어에서 나오냐면 인무원료라는 말인데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근심 걱정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역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는 거죠. 목표가 그 큰 목표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간절한 목표예요. 간절한 목표. 그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찡하고요. 뭐 이렇게 그 꿈을 생각하고 목표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흐를 만큼의 정말 간절함이 서려 있는 목표가 저는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아주 짧은 기간에 달성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오랫동안 몇 년이 걸쳐서 달성할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만 생각하면 야, 이거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거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라는 간절함만 있으면 저는 그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걸라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꿈과 목표와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간절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간절함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요. 간절함이 덜 필요한 시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표가 없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어찌 보면 정말 때가 온다는 거죠. 때가 온다. 때가 왔을 때 한번 딱 잡고 정말 활기차게 한번 이 진행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몇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기회가 왔을 것 같을 때 사실 기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뭔가 그래도 이렇게 손이 가고요. 생각이 갈 때 정하시면 더 된다라고 생각해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게 꼭 온다라는 거죠. 이제 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순자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그러니까 또 궁금한 게 성선설이 있잖아요. 성선설은 맹자가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 맹자를 이야기하니까 공자가 또 궁금해지거나 공자와 맹자의 차이는 180년 정도 후 사람의 맹자가. 맹자가 또 60세 정도 한갑 정도 됐을 때 순자가 태어나요. 공자의 학설을 우리는 보통 맹자가 다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공자의 정서를 받은 사람은 전 개인적으로 순자라고 생각해요. 순자는 배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배움이란 게 왜 순자가 강조를 했냐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악설을 주장을 했을까? 자기보다 60세나 먼저 태어난 맹자께서 성선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가 이미 춘추 전국 시대예요. 굉장히 싸움이 치열했던 시기예요. 순자가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을 선하다면서 왜 이렇게 전쟁통이야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날만 새고 나면 나라의 반이 없어지고 백성들이 죽어나 자빠지는데 선하다면서 아니야 인간의 마음은 선하지 않아 라고 일단 가정을 세운 거예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어요. 애기들은 울어요. 왜 울까? 뭔가 욕구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곳을 보고 싶어 하고요. 좋은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것은 욕심이 있다 이게. 욕심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욕심이 지나게 되면은 갈등이 되고요. 이게 지나게 되면 싸움이 돼요. 국가 간에는 전쟁이 돼요. 이래서 지금 춘추 전국시대 때 아주 혼탁하게 된 거다 이게. 그 배경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순자가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성악설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비록 좀 악하지만 좋은 교육으로서 현명한 교육으로서 끌고 나가면 멋진 나라, 멋진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래서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라는 책의 제일 첫 번째 편이 권학편이에요. 권학이 뭐냐면 학문을 권한다 이거예요. 성학편은 저 중간에 있어요. 자, 이제 순자가 어떻게 이 권학편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학문이라는 것은 끝내서는 안 된다. 학문은 죽을 때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왔던 게 청출어람이에요. 아주 멋진 게 뭐냐면 배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어찌 보면 정말 튼튼한 기반이다 이게 라고 보는 거죠. 순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던 이 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순자 이 책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한 부류는 평생 정말 이 근심 걱정이 없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늘 근심 걱정 속에 쌓여서 즐거운 날은 단 하루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면 좀 즐겁게 살면 좋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여기서 이 순자가 제시를 하는데요. 누구든지 일이 잘 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늘 성공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너무 재밌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이 일을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공유도 하고 늘 즐거운 거니까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패는 했지만 내가 이 일을 달성하려고 목표를 세웠고 열심히 과정을 밟았던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실패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실패를 했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좋은 뜻을 세웠고 좋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또한 배운 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즐거운 거죠, 사실은요. 늘 우울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일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은 우울하잖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우울하죠. 왜? 내가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이러니까 그 실패한 것에 너무 몰입을 해서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걱정이 생기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면은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공한 거 좋기는 한데 이거 조금 있으면 누가 또 훔쳐갈까봐, 누가 또 이게 성공한 게 달아날까봐, 혹은 이게 다시 허물어질까봐 그 걱정을 하면서 성공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우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고전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게 이미 2300년 전에 공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쫙 해놓으셨잖아요. 내가 지금 2300년 후인 내가 살면서도 나도 이 일에 성공할 수 있고요. 이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만 하면은 순자 이야기로는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꾸러기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욕심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갈등이 되잖아요. 욕심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싸움이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이 되잖아요. 춘추시대 때 그렇게 극렬하게 힘들었던 전쟁 시기는 어찌 보면 그 가장 밑바닥은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순자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학설을 내면서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던 거죠. 한 국가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 생각,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마음은 뭐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내가 어느 거를 따라갈까? 뭐 그거는 개인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뭐다? 이 고전 속에서 혹은 책 속에서 많은 현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게. 라고 해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독서는 되게 필요하다. 이 마음 정리하는데도 마음을 정복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